네, 이번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환경부에 적발된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 재련소 논란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환경부에 적발되기도 지난 50년간 그 낙동강 폐수 유출과 토양 오염 그리고 황산 누출 사고 등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 대기후 유해 물질인 비소 항목의 배출 허용 기준을 조작한 측정 수치는 무려 1,405배나. 하지만 재련소 측은 이에 반발해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 직접 소명하겠다면서 청문을 신청했는데요. 낙동강 물을 그 식수로 사용하는 우리 영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풍 석포 재련소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경북 봉화군에 가면 영풍 석포 재련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으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환경부에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 영풍 재련소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에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기록 조작을 거부하는 측정 대행 업체에는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상북도는 조업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우선 영풍 석포 재련소, 이게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영풍문고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대구에도 영풍문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영풍문고를 소유하고 있는 영풍그룹이 1970년에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아연을 재련하기 위해서 만든 공장이 영풍석포재련소입니다. 네. 영풍석포재련소는 연간 40만 톤 정도의 아연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50년간 그 낙동강 폐수 유출과 토양 오염 그리고 황산 누출 사고 등 그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공장 내에서 노동자 산업재해까지 발생하면서 환경 논란이 끊임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우리 영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풍 석포 재련소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우리 대구 시민들의 식수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최상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영풍 석포 재련소와 대구 경북 지역에 측정 대행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환경부는 이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한 영풍 석포 재련소 임원 1명과 측정 대행업체 대표 1명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석포 재련소는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해서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제출을 했다라고 밝혀졌는데요. 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무려 1,868부의 대기 측정 기록부를 대구 지역 측정 대행 업체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조작한 측정 기록부 1,868부 중에서 실제로 측정한 값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된 측정 기록부는 276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예, 근데 이뿐만이 아닌데요. 사실 석포재련소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 허용 기준에 약 30% 미만으로 조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기본 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특히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 대기후 유해 물질인 비소라고 했습니다. 이 비소 항목의 배출 허용 기준을 낮추어서 조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소의 배출 허용 기준은 약 2ppm이 있거든요. 그런데 측값이 허용 기준의 19배를 초과를 했습니다. 39.362 ppm이 나왔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작한 측정 수치는 무려 1,405배나 낮췄습니다. 0.028 ppm으로 측정치를 조작을 했습니다. 네. 대기오염 배출 농도를 무려 3년 동안이나 조작을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사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스스로 오염 수치를 측정해서 기록을 하고 또 환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는 측정부를 거짓 또는 허위로 발급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석포재련소는 상습적으로 조작된 값을 측정 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하고도 실제로 이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측정 대행업체가 배출 농도 조작을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뭐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도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자 이제 측정공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 뭐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이제 하는 등 갑질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석포재련소 임원은 대행업체 대표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측정 대행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석포재련소와 같은 대기업이 측정치 조작을 요구할 경우에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수수료를 몇 달씩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운영상의 어려움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 일로 석포재련소 임원 1명과 그리고 대행업체 1명 그리고 2명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5명은 불구속이 됐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 전담부에서 지금 대기오염 배출 농도를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재련소 환경총괄 책임 임원 1명 그리고 측정업체 대표 1명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5명 재련소 직원 2명과 측정업체 직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측정업체 2곳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겼는데요. 영풍 이제 그 대행업체는 재판에 넘겼지만 영풍재련소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벌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맞지 않는데 사실 원인 제공은 영풍재련소에서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 대행업체만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라서 배출 수치를 조작한, 그러니까 수치를 조작한 측정업체 법인만 재판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의심이 좀 그렇죠. 좀 부당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영풍재련소는 봐주고 대행업체만 재판에 넘겼다고 하니까 조금 찝찝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4월에는 이제 환경부가 영풍 석포재련소가 공장 안에 있는 지하수 관정을 무단으로 개발해서 이용을 했다. 그래서 봉화군에 고발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환경부는 석포재련소 하루 2개 지점, 그러니까 5km,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 기준 90.005 mg/L를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을 확인하고 이제 중앙환경기둥단속반,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재련소 공장 내부에서 무단으로 개발한 지하수 관정 52곳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환경부 조사 발표에 따르면 재련소는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배관을 통해 폐수가 우수장 저장조로 유입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침전조의 폐수가 넘칠 경우에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해 중화조에 유입시켜야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배관으로 그냥 무단 폐수를 이제 유출한 겁니다. 네, 환경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시 폐수 처리 시설을 부적정으로 운영을 했고 또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 이용 등 6가지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이제 경상북도에 그 행정처분을 의뢰를 했는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5월 13일 날 재련소 측의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서 각각 3개월 그리고 또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를 했었습니다. 네, 네. 경상북도는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석포재련소가 유출한 폐수를 폐수 처리 시설로 내보내지 않고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 관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3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그리고 폐수 처리 시설에서 유입된 폐수가 넘치면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한 뒤 빗물 저장소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따로 관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게 첫 번째 위반 사례는 폐수를 폐수 처리 시설로 아예 내보내지 않았고 두 번째는 폐수 처리 시설 폐수를 중간에 방류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련소 측은 이에 반발해 5월
17일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 직접 소명하겠다면서 청문을 신청했는데요. 경상북도는 지난 6월 19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재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지난 8일로 연기했습니다. 네, 이 지난 8일 연기된 행정처분 네. 확정을 청문 절차가 네. 다시 또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석포재련소가 법무법인이 바뀌었다며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경북도는 내부 논의를 거쳐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도가 행정력 집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영풍 석포재련소가 이렇게 그 청문회를 연기한 게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2월 달에도 기준치를 넘어서 수질 오염물질을 내보냈는데요. 그러다 결국 이제 환경당국에 적발돼서 가동을 한 1970년이었죠. 1970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석포재련소 쪽에서는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당했거든요. 그런 기각을 당하니까 이후 이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경상북도는 사실 이 판결 선고를 보고 난 이후에 앞서 말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좀 배짱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들도 이 재련소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던데 이건 별도로 고발이 된 거죠? 아닙니다. 별도로 고발된 건 아닌 거고요. 환경부가 경상북도에 이제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는 봉화군에는 또 지하수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이 들어간 상태고요. 시민단체들은 사실 환경부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의 법을 적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접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네. 네, 영풍 석포재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영풍 재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 대응단은 8월 초 영풍 석포 재련소를 이제 물환경 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경상북도와 봉화군 등 관할 행정청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요청을 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을 요청했을 뿐 이제 무거운 형벌인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위반의 처벌 범위가 어땠기에 이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행 법률에 따르면은 이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법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처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네. 법률지원단은 어떻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법률지원단의 백수원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풍 석포재련소는 몇 년 전부터 토양을 오염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양 정화 명령을 받았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을 예고를 했지만 이걸 또 청문 절차를 통해서 계속 다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네, 시민단체들이 이제 환경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물환경보조법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해명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지난 4월 영풍 석포재련소에 대해서 지하수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6가지를 적발을 했고 조치명령과 함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을 지자체나 또는 관련 부서에 이미 의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구지방환경청은 형사처분 사안인 지하수법 위반 행위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환경감시과에서 직접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관할 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각종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석포 제련소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포 제련소 자체적인 노력도 요구가 되고 있겠죠. 제련소 쪽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그 5월 달이었는데요. 수처리 전문 그 기업인 수에즈와 26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련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여름부터 무방류 공정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그 내년 그 하반기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대규모 제조업체 중에서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방류 그 시스템 구축을 시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찰피를 미루면서 사실 그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제련소 스스로도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석포 제련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기다 보시기에. 예, 지금 환경단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체에 대한 수사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원 한 명이 그 조작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환경단체들의 그 의구심인데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실 그 석포면에서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낙동강을 생명줄로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 그 영남 지역의 1,300만 영남인들 입장에서는 그 환경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포 제련소가 당장 옮겨가기 어렵다면은 오염물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최소한 영풍 석포 제련소가 자기들이 스스로 약속한 무방류 시스템이라고 빨리 그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 환경단체들이 지적을 하듯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그 영풍 석포 제련소가 자기들 스스로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시민 감시단 같은 거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지역의 건강,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생계 그리고 지역 경제 유지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풍 석포 제련소는 물론이고요. 관계 당국이 힘을 모아서 마련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